화면 속 이 사람,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 같으신가요? 진짜로 어떤 한 나라의 왕일까요? 아니면 조금 별난, 엉뚱한 사람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정체가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청년 시절 일본 유학 중 아케이드 게임기 설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게임 분야에 처음 발을 들인 김정률 회장. 귀국 후 1982년 아케이드 게임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타고난 수완 덕분이었을까요? 불과 10년 만에 수출 1,000만 불 탑의 영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 위기로 부도를 맞고 전 재산을 날리고 마는데요.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게임 개발에 도전. 결국 게임 벤처 회사로 4천억 원을 버는 쾌거를 이뤄냅니다. 무일푼 게임 개발업자로 시작해서 4천억 원대 자산가가 된 김정률 회장. 그의 오뚜기 같은 생명력과 또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지 오늘 파워피플에서 파헤쳐봅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국내 게임 벤처 사업가 1세대 김정률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워낙 다양한 행보를 이어온 분이라서요. 그러게요.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네. 이름하여 김정률. 그는 누구인가? 자, 첫 번째 키워드는 해가 지지 않는 왕국인데요. 해가 지지 않는 왕국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98년도 IMF를 맞으면서 네. 그 전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사이버 월드라는 그 신조어가 생기기 시작했죠. 네네.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IT 산업이 이제 발전되는 이제 계기가 되는데 그때쯤 이제 이 인터넷 게임이 이제 사실 국내에서 이제 처음 시초로 이제 많이 이제 시작을 한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네. 그 이후로 이제 저도 이제 그 IT 업종에 이제 끼어들면서 또 인터넷 게임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고 내가 만든 게임 네. 이런 것들이 그 전 지구촌에 네. 밤낮 없이 이렇게 24시간. 휘어잡으면서 네. 하나의 게임 왕국을 한번 건설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지지 않는 네. 게임 왕국을 건설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효도르의 대부라는 키워드인데요. 격투기 선수로 유명하지 않나요? 효도르의 대부라는 별명은 어떻게 또 생기게 된 건가요? 격투기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면서 그 이제 뭐 밤에 집에 가면 많이 보게 됐죠. 네. 러시아의 효도르라는 선수가 그 전 세계 챔피언을 하면서 굉장히 좀 사람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사람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제가 게임 회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한번 게임을 개발하면 어떨까. 아, 격투기 게임. 격투기 게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거를 효도르 선수한테 그걸 제안했더니 아주 쾌히 좋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챔피언 시절 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네. 게임을 이제 제작을 했죠.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데뷔 후 8년차 영화 배우. 영화 배우라뇨? 아니, 언제 영화에 출연하신 적도 있으십니까? それでは総監からお願いします。よし. 아이스는 난다. 제가 우연히 이제 일본을 가게 됐는데 네네. 그 우리나라의 어떤 영화사에서 영화 촬영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마치 그 영화 사장을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네. 마치 잘 됐다고. 예, 예. 사실 카메오가 예, 예. 지금 없어가지고 고민 중에 있는데 아하. 잘 됐다고 네. 날더러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네. 저는 영화를 해본 적도 없고 네. 그만한 또 테크닉도 없고 그래서 완강히 이제 안 된다고 거절했거든요. 예. 네. 했는데 그날 아침에 깨어나니까 또 사장이 일찌감치 저를 못 도망가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옴짝없이 할 수밖에 예, 없었겠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번 해보자 해서 네. 네. 하게 됐는데 그 제가 대사 한 말씀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지금도? 오 교화 혼돈이 이den기다네. 아, 교화 혼돈이 이den기다네. 오 아, 교화 혼돈이 이den기다네. 와, 이때 이렇게 나오셨구나. 그래서 그 신기하네요. 이후로도 뭐 언어가 좀 간단히 좀 있긴 한데 네네. 전화가 많이 왔어요. 네. 근데 한국말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분명히 나긴 난데 왜 네. 그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른다. 오.
뭐 일본에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 그럴 수가 없다. 당신이 틀린 게 맞다 그래가지고 한참 좀 재밌는 얘기가 야, 있었죠. 그런 그 영화 배우의 스토리가 숨어 있었군요. 회장님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면 정말 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들이 그러게 굉장히 말입니다.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내 생애 최고의 순간. 자, 제작진이 정말 고르기가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먼저 수리공이 유통왕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서울 시내에 뭐 유명한 그 테마파크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테마파크 이 게임기는 결국 이제 뭐 자꾸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게임기를. 그래서 뭐 자꾸 실증나고 그러니까 이제 한 6개월에 한 번 주기적으로 이제 게임기를 바꿔주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당시만 30년 정도 전의 얘기니까요. 네. 그때는 그 게임기를 파게 되면 그 AS라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그때는, 개념이 네. 한국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팔고 나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팔고 나면 끝이고 뭐 네. 연락도 안 받고 그래서 예. 수리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뭐 많은 기계들이 서 있고 그래서 제가 고쳐줬죠. 뭐 정말 열심히 밤이 새도록 네. 아침까지 이렇게 잠 안 자고 열심히 도와줬어요. 근데 예.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납품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보고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예. 그렇게 그 사람이 절실하게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 같으면 그 선돈을 줘서라도 그 사람이 기계를 들어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라. 그래서 정말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쪽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는 성공적으로 네. 아주 대성공을 이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평이 좋아져가지고 뭐 서울근교 또 지방 이런 유명 테마파크는 제가 독점적으로 독점적으로 다 다 기계를 하셨군요. 납품하고 수입이 관리를 꽤 했습니다. 쏠쏠하셨겠는데요. 그때 뭐 돈 많이 벌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 생애 최고의 순간. 이제는 그 게임 회사를 직접 운영하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7번의 프로포즈. 아니, 도대체 누구한테 이 프로포즈를 7번이나 하셨습니까? 정말 큰 시장인 중국을 제가 가서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야. 중국을 가게 됐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중국은 이제 게임기 IT 게임을 유통을 하려면 그 판호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이제 문화부가 되죠. 신문 출판사라고 하는 데인데요. 거기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국에 있는 자국의 게임들에서는 뭐 굉장히 호의적으로 그 심의를 통과해주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는 게임들은 뭐 거의 홀딩해가지고 허가를 내주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신문 출판사의 이 소장 우리나라로 보면 한 차관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을 이제 한번 뵙게 됐는데 10분만 만나겠다 그런 얘기예요. 워낙 바쁘 그래서 중국 관료가 앉자마자 이 시계를 딱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벌써 시간을 이렇게 재는 것 같더라고요. 그 10분 좋아하셨겠어요. 예, 근데 나는 겨우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겨우 그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10분 후에 간다고 그러니까 네. 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설득하셨나요? 그래서 나 중국에 그 돈 벌러 온 건 아니다. 나는 중국의 친구를 갖고 싶다. 근데 당신은 참 멋진 사람인데 네. 나하고 친구가 되지 않을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황을 하더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내가 내일 전화할 테니까 오늘 시간 없으니 가도 좋다. 네. 내일 나하고 통화할 수 있겠느냐. 어. 그렇게 했더니 좋겠다고. 그 약속을 받고 저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제가 이제 그 고 서장한테 이제 전화를 하도록 해서 네. 만났거든요. 자기는 이제 골프도 좋아한다고 그래서 나도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랬고 그래서 뭐 서로 우리가 좀 친구가 되자 이렇게 해서 네. 좀 그 사람하고 좀 도원 결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과 7번의 어떤 우리가 3고 초려, 5고 초려 하는데 저는 7고 초려를 해가지고 결국엔 중국에 진출을 하시게 했는데 네. 그분이 공교롭게도 저희 게임만 그러니까 50개 정도 한국 게임이 있는데 네. 우리 게임만 허가를 딱 내주고 독일로 출장을 가버렸어요. 어. 오.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그 사건 같은 큰 일도 벌어질 뻔했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게임도 한 50여 개 된 게임들이 다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서 길을 쫙 유통을 열어주셨네요.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내 생애 최고의 순간 또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탑 시크릿. 이건 최고의 비밀이라는 뜻인데 어떤 비밀이 또 있으신가요? 세계적인 자본이 다 미국으로 몰린다. 아, 그래서 좀 큰 돈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큰 물에 나가봐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나스닥 상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네. 직원들이 전부 퇴근한 이후에 네. 국내 유명 그 회계법인과 어떤 계약을 해가지고 야밤에 그 작업을 했죠. 아,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도 다 비밀로 하고. 비밀로 했습니다. 야. 비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왜냐하면 또 뭐 앞으로 미칠 그 주가 영향이랄까, 그럼요. 또 안 좋은 뭐 어떤 소문이랄까 네네. 이런 것들이 네. 뭐 있을지 몰라가지고 네네. 한 8개월 동안 비밀로 예. 추진을 했고요. 예. 미국에서 이제 32인승 전세기를 하나 마련을 해가지고 어. 저희 이제 참모들이 타고 이제 다녔죠. 그래서 아. 미국 전역을 한 15일 동안 투어를 했습니다. 음. 다니면서 이제 주식을 팔았고요. 미국 뉴욕에 이제 그 나스닥 본부에서 이제 마지막 그 사인을 하게 됐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업계 최초로 미국 나스닥의 직상장이라고 하는 네. 그런 좀 자그마한 명예를 네. 얻게 됐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순간 또 어떤 순간일지요? 4천억의 신화입니다. 4천억 원의 신화. 총 매출이 아니 대체 뭐가 4천억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제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일본의 그 어떤 손정희 씨 네. 친동생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막내 동생이 손 대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와서 회사를 팔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도 돼 있고 그럼요. 회사의 유보금이 한 3천억 정도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네. 3천억 엄청나네. 빚도 예, 없고 그럼요. 그래서 회사를 팔 이유가 없었죠. 그러면 저기 당신 형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했더니 좋다. 그래서 이제 일본을 가게 됐고요. 네. 제가 그 처음에 이제 1조를 얘기했습니다. 1조. 네. 그 당시 1조는 굉장히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네. 당시에도 뭐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럼요. 그럼요. 네. 1조를 얘기했더니 뒤로 이게 그러면서 네. 아니 도대체 뭐를 팔아서 1조를 만드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번의 그 대화 중에서 결국 제가 이제 그러면 좋다. 그 5천억에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제안을 했고 그 손정희 씨가 3천억을 하기가 주겠다. 그래서 그럼 제가 그러면 4천억을 하자 중간에. 손정희 씨가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럼 그 4천억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007 가방으로? 아니면? 그게 제가 이제 왜냐하면 그 돈을 M&A를 해본 적이 별로 없고 예. 또 그런 쪽에 경험이 없는 데다가 그렇죠. 네. 또 이분은 뭐 M&A 천재거든요. 네네. 사실은 뭐 네. 세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겁이 났는데 난 그래서 안 팔아도 좋다. 나는 4천억을 일시불로 달라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또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여곡절이 있다가 네. 손정희 씨가 그럼 오케이 했습니다. 2005년 8월 30일 날 이민다반은 그 4천억 수표 한 장짜리 이로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뭐 숫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세보기 어려워가지고 그건 저 세다가 몇 번 다시 세야 되는데, 그죠? 우리 직원한테 맡겼습니다. 그게 세보라고. 세보라고. 예. 회장님의 길을 길처럼 따라가고 싶다는 후배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게임 사업을 할 걸로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결국 게임으로서 인생을 이렇게 살았던 것이 됐고요. 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 또 일일이 또 말하자면 뭐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많은 고난이랄까 뭐 역경이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자기의 어떤 뭐랄까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걸 믿고 반드시 내가 이루고자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업계 있는 후배들한테도 노력하고 기회를 본다면 반드시 생각하는 꿈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네. 후배들한테 꼭 그런 말을 자신감과 어떤 그런 믿음을 꼭 네. 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